제7호차 시작. 비 내리는 호남선. 오늘 다시 보기 어떻게 끊지? 어? 여기는 제7호차 안 몇 분 컷이냐고? 몰라. 짧은 게임인 건 기억해. 이 기차는 편도로 운행하는 관광열차로 다른 기차에 비해 객실당 좌석이 적어 공간이 넓고 쾌적하다. 또한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게임 1, 2로 나눠야겠다. 한편 이 열차의 종착역에는 아직 사람들이 평생 본 적 없는 빼어난 절경이 있어 신비감을 더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기차의 표값은 정말 터무니없게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를 타려는 관광객은 항상 줄을 잇고 있으며 덕분에 노선은 끊임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 기차가 출발하자 객실 안은 덜컹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이와 동시에 느릿한 흔들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오! 챕터 1 기차소녀. 이런 풍경은 비교적 안정된 최신의 열차에선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열차가 구식이거나 고장난 것은 아니다. 실은 승객들로 하여금 여행의 분위기를 실컷 느끼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저나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 알았다. 이 칸의 손님은 나와 한 명의 소녀뿐인 것 같다. 객실당 좌석이 몇 개 없다 보니 한 객실에 딸랑 손님이 둘뿐인 건 그렇다 쳐도 소녀 혼자 객실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썩 흔치 않을 것이다. 소녀는 왠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다. 역시 이 넓은 객실에 소녀 혼자 앉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영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아니, 혼자 여행하면 개꿀잼인데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탓일까? 소녀는 화들짝 놀랐다. 하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다. 예뻐 예뻐. 안녕하세요. 합석해도 될까요? 아, 네, 그러세요. 예뻐 예뻐. 일러스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계속 모자를 잡고 있죠. 소녀와 마주보고 앉은 나는 그녀의 겉모습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녀는 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녹색 원피스에 작은 가방을 비껴매고 있다. 가방끈이 어깨 위로 느슨하게 얹혀있는 걸 보니 안에 든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저기 죄송한데 팔 안 아프세요? 게다가 가방 말고도 별다른 집은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그녀는 여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 같다. 아니지, 개싹 부자여가지고 그 저택이 있어가지고 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 혼자 여행 중이시죠? 그야 척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냥 의뢰 그렇듯이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네, 맞아요. 소녀는 말을 마치고서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손을 움직일 수 있네? 그러니까 실례지만 당신은 혹시 사표 검사하시는 분? 엥? 아니요? 그렇군요. 표정도 다양한데? 그럼 혹시 종점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아시나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면 아마 5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5시간이라... 게임 플레이 타임 아니지? 소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갑자기 한쪽 손목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다. 아마 절반쯤 갔을 때 표 검사하러 올 거예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녀는 놀란 듯 고개를 확 돌리며 말했다. 표 검사요? 네, 무슨 문제라도 혹시 무단으로 지금 차고 계신 거예요, 기차를? 아니에요, 아무것도. 단지 이렇게 비싼 기차도 표 검사를 하는구나 싶어서요. 뭐 꼭 한다는 건 아니고 보통 표 검사는 승객이 여유로워 보일 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빠 보인다면 스킵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고개를 숙여 손목 쪽을 바라보았다. 손목을 왜 보지? 그런데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 계속 얘기나 주고받는 게 어때요? 얘기요? 좋아요. 청순한 소녀 뭔가 비밀 있는 것 같은데 자식이. 소녀는 내 제안이 제법 예상 밖이었는지 번쩍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어보았다. 게다가 대답하는 목소리마저 크고 명랑했다. 죄송해요. 가족 이외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 갑자기 흥분해버렸어요.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나에게 사과했다. 그 모습을 보니 제법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게 느껴진다. 뭘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까? 아니 그보다 난 그쪽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제 이야기요? 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 같은 거. 처음 본 사람에게 이런 질문 조금 무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전 남의 인생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첸이 방송 보면 되겠다. 고양이랑 친구 되는 방법도 알려주던데. 그럼 좋아요. 우선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그래야 돼? 나 별거 없는데 그냥 나 스트리머여가지고 유튜브에 이첸이 치면 나오는데. 네? 이러면 조금 불공평하잖아요. 소녀는 불이 죽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무엇인가 떠오른 듯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렇담 제가 내는 문제를 맞춰보세요. 야, 너 이첸이 구독했어? 구독하란 말이야. 이거 미연 씨인가요? 약간 그런 계열인 것 같아요. 예전에 받아놨어. 내가 데뷔하기도 전에 받아놨을걸? 문제를 맞춰보라고요? 네! 소녀는 활기찬 미소. 자, 그럼 우선 당신이 저에게 건넸던 두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합석해도 되냐? 첫 번째 물어보고 두 번째는 혼자 여행하시나요? 이거 아니야? 혼자 여행하냐고 물어봤잖아. 맞아요. 저는 혼자 여행 중이에요. 어째서 혼자 여행이냐면은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었거든요. 야, 이첸이 방송 보면 고봉이들이랑 친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제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첸이 방송 안 봐서 아니에요? 일단 던져보세요. 추측이든. 답을 맞추시면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래요. 저장할 수 있어. 여기서 뭔가 키가 안 눌려서 그때 하다 말았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어릴 적부터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소녀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에 나서야 된다고? 방향키를 이용해 검정 네모칸을 옮길 수 있어. 키워드를 찾았으면 결정 키를 눌러라. 맞으면은 검증한다. 친구란 단어를 선택해. 키워드 검증 코너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흔들거리는 글자는 핵심 단어. 물음표를 선택하고 핵심 단어 앞에서 다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질문을 한다. 글자 물음표? 아니, 물음표 단어. 물음표 누르고 단어.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동할 수 있는 게. 오케이. 물음표를 선택하려면 물음표 방향으로 둔 후. 오케이. 동물은 물음표 누르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나? 그쪽이 말하는 친구라는 건 사람이겠죠? 물론이죠. 이런 질문은 좀 이상하네요. 그죠? 하긴 보통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건 사람 말곤 없다고 봐야겠죠. 야, 동물 친구 무시하니?
질문하고 동물. 그쪽이 말하는 친구라는 건 동물인가요? 아니에요. 어릴 적? 없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인지 타인의 문제인지 물어보자.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어서 친구가 없어요? 네. 오! 아니셨어요? 안녕하세요. 응?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친구가 없대요. 뭐지? 친구가 없는 건 저 자신의 문제 때문이에요. 내 얘긴가? 아니 나는 아니야 너네 아니야. 너네 아니고 나 아니고 게임이에요. 친구가 없는 이유는 제 자신 때문입니다. 오. 또다시 키워드를 제 자신이 아니라 제 자신일 텐데. 자신? 이유? 병 때문인가 설마? 몸에 병이 있어요? 병이라 100% 맞다고 할 순 없지만 거의 정답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 어? 스테이지 클리어? 파일 2. 뭐 답은 대충 맞춘 것 같다만 소녀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불안한 듯 주무르기 시작한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저 실은 어렸을 적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실명했었어요. 에? 안 그래 보이는데요?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어서. 아, 괜찮아요.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눈 멀쩡해 보이는데? 그 눈빛은 누구든 간에서 정말 푹 빠져들 수밖에 없는 눈빛이에요. 사실 원래부터 저는 사람들과 사귀는데 서툴렀어요. 그런데 나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되자 더더욱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졌고요. 어떻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보려 노력했지만 앞도 안 보이는 이런 상태로선 그저 남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결국 사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후 저의 사귐 대상은 오로지 부모님뿐. 약간 각막 이식 수술 같은 거 못하는 건가?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저 같은 케이스는 각막 이식을 해도 거부 반응은 아마 없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하면 되잖아.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격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 수술 실패? 이후 여러 번 재수술을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수술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서 다행이네. 잠깐만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은 짓지 마세요. BGM이 끝나더라도 다시 BGM 시작하니까 머쓱해하지 마세요. 내가 얼굴이 굳어져 있는 걸 들켰네. 표정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안 그럼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드릴게요. 그래? 갑작스러운 소녀의 협박을 듣고 나는 비식하고 서버리고 말았다. 구둥탁. 그래요. 알았으니까. 계속 얘기해봐요. 갑자기 챕터 2. 소녀가 그의 목소리와 만나다. 생활면에 있어서는 처음엔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점차 적응하게 되었어요. 그치만 왠지 대화할 때마다 남들에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점점 사람들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죠. 결국에는 줄곧 혼자가 된 거네. 네. 사실 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혼자나 다름없죠. 소녀는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웃는 얼굴을 했다.
계속 그렇게 산다면 늙어서도 고독할 텐데, 고독사 할 텐데. 네, 그렇게 될 뻔했죠. 친구 생겼나? 한 1년 전쯤이었죠. 아버지께서 정근을 가시게 되어서 저희 가족도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간 당일날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집 밖을 나갔었어요. 혼자서? 위험한데? 뭐든 혼자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요. 평생 남에게 의지만 하며 살 순 없잖아요. 그러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이 터지고 말았죠. 어딘가를 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딘 거예요. 어머머머? 앞으로 넘어지는 그 순간은 정말 무서웠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달까? 아무튼 다치진 않았어요. 왜냐고요? 누가 받아줬나봐. 딱딱한 바닥이 아닌 뭔가 폭신한 것에 떨어졌거든요. 뭔데? 빨리. 낭만 있게 추측하면은 사람이 잡아줬겠지? 네, 제가 막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죠. 괜찮으세요? 하고요. 그 목소리는 참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를 향해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헉! 남잔가? 얼굴 빨개진 거 봐라, 이놈의 집에? 그리고 저는 곧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는 방금은 실례했습니다. 어쨌든 안 다치셔서 다행이네요. 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요. 제가 잘못해서 넘어진 건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과를 들으니까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죠. 뭐 이상하지는 않지 않나? 저는 말했어요. 제가 더 죄송해요 하고요. 워낙 사람들과 말을 안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하마터면 사과하는 것도 까먹고 안 할 뻔했죠. 절 구해준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오전에 이사 오신 분인가요? 하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그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 다치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다음번엔 계단에서 꼭 주의하세요. 아무튼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황급히 사과를 하고 다시 계단을 천천히 짚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몇 걸음을 떼었을 때 뒤에서 그가 나에게 무어라 하는 소리를 들었고 곧 내 앞으로 다시 걸어왔어요. 당신 눈이 거기까지만 말하고 그는 머뭇거렸어요. 전 이미 뭐라 할지 알고 있었죠. 평소에 집 밖을 나서면 늘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니까요. 사람들은 어딘가 장애 있는 사람을 보면 마치 사람이 아닌 것을 본 듯하니까. 그래서 그쪽의 예상이 맞았나요? 아니요, 틀렸어요. 그는 더 이상 눈에 대한 말은 하지 않고 괜찮다면 저와 함께 이 지역 탐방을 나서지 않을래요? 하고 제안해 왔어요. 전 어떻게 대답할까 잠시 고민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저를 데리고 길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했어요. 꼭 잡은 손도 따뜻했고요. 그건 제가 실명한 이후 처음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서 느껴본 따스함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제법 당황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진 않았어요. 분명 그는 어쩌면 함부로 믿어선 안 될 낯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뭐 당황할 만했네. 네, 긴장했죠. 하지만 그 당시의 감정을 긴장이란 단어만으로는 표현하기에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사랑인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가 우리 집 아래층에 산다는 걸. 나이는 마침 1살 연상이었고요. 또래네. 어쨌든 그날 이후 저랑 그는 친구 사이가 됐고 부모님은 친구가 생겼다고 기뻐하셨어요. 저는 자주 그와 함께 지냈어요. 한 번은 제가 바쁜데 괜히 나 때문에 시간 뺏기는 거 아니냐 물었지만 그는 괜찮아. 어차피 나도 종일 집에만 있는 차에 잘 됐다. 라고 했죠. 왜 걔도 종일 집에만 있지? 학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걔도? 그쵸?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래? 그것이 다음 문제입니다. 걔도 아픈가?
2번, 1번의 저장. 왜 하루 종일 집에 있지? 자퇴했나? 검거 받나? 오른쪽 하단은 꽃잎. 문제의 답이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키워드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몇몇 요점을 찾아내야 된다. 아, 찾으면은 꽃잎이 줄어든대. 오케이, 오케이. 집. 집에만 이유. 이유? 거지인가? 경제 사정이 나빠서 학교를 못 다녔나요? 아니래. 집에 커다란 서재가 있어? 그럼 아니네. 다시 이유. 그럼 몸이 아픈가? 아니래. 뭐 하나 날아갔다. 성격. 상냥한 성격. 따스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 엄청 추상적이네. 그럼 나는 어때요? 꼭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 얘기 안 하네. 집 해보자. 집. 같이 사는 사람? 자기 집? 소년이 사는 집이 자기 집이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같이 사는 사람. 가족이랑 살겠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똑같네, 나랑.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 직장을 물어보는 게 빠르겠죠? 소년의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세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두 분 다 출근을 안 해. 에? 퇴직? 그럼 소년의 엄빠 하기엔 너무 나이 많은 거 아니야? 이상하네. 뭐야? 정체가 뭐야? 에? 2번에 저장하자. 결국 종일 집에 있는 이유는 못 맞췄네. 사실 저도 몰라요. 야! 남의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캐묻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안 물어봤어요. 그럼 왜 문제로 냈냐? 아마 그에겐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있겠죠? 어이없어. 그럼 왜 문제네? 자꾸 그럼 너 혼나. 어쨌든 그 소년이 실명되고 처음 사귄 친구. 그 기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묘했어요. 저에겐 어둠 속의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죠. 그렇구나. 그와 친구가 된 이후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저를 데리고 산책 가기를 좋아했고 혼자선 감히 엄두도 못 낼 곳에 친히 데려다주고 어느 곳에 잔디같이 부드럽고 앉기에가 뭐야. 이거 오탈자. 앉기에 좋은지 알고 있었고 어느 건물의 옥상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알고 있었죠. 그는 어느 길목에 차가 많이 다니는지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공원이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내가 모를 만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뭐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좋은 애인가 봐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님은 그 소년을 좋아하는 듯. 사실 전 생각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건 고맙지만 폐가 되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그는 괜찮아. 혼자 이런 좋은 데 다니는 것보다
둘이 좋지. 라고 해서 안심했어요. 그럼 그 소녀는 다른 친구 없나? 모르겠어요. 평소에 그에게 놀러오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날씨가 좋지 않거나 해서 그냥 나가지 않는 날에는 제가 책을 읽어줬어요. 책을? 동화, 소설, 기타 등등 여러 책을 읽었죠. 집에 책이 많아요. 뭐 읽어주기도 좋아했나 보지? 그럼 제일 좋아하는 책은? 차요? 헬렌 켈러 같은 거? 그거는 호호호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말하기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책은 숲속의 악마라는 책이에요. 그게 뭔데? 에? 뭐 동화책 좋아할 수도 있지. 숲속의 악마는 처음 듣지만요? 그래도 전 그 사람이 동화를 읽어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 소년 목소리가 동화를 읽어줄 때 좋았나 보지? 그럼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너무 멋져서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 오케이. 설레겠죠? 온화한 목소리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읊을 때마다 마음이 치유되는. 저는 난생 처음으로 부모 이외의 사람에게서 그런 따뜻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챕터 3 평생 잊지 못할 말. 근데 나 물 좀 가져와도 돼? 계속 목이 아픈데 물을 안 가져왔어요. 있어봐. 와로. 근데 제가 이 뭐냐 브리타 같은 거여가지고 물을 넣어놓고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와로 이렇게 하고 조금 따라. 물 좀 마셔. 됐다. 목말랐어. 저는 난생 처음 부모 이외의 사람에게서 그런 따뜻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게다가 그는 그 목소리로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어떤 말을 해줬어요. 뭐야 청혼했나? 뭔데? 직접 알아맞혀 볼게요. 너무 감성 게임이어가지고 따라가기 벅차요. 대문자 튀어가지고 그런가? 그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말. 고백했겠지 뭐. 아니야? 고백 아니래요. 듣고 마음의 변화. 아니야? 마음의 변화. 잊지 못할 거면은 기쁘거나 놀란 것 같은데. 잊은 지 오래된 일인데 놀랐다고? 그 소년도 눈이 안 보이나? 왜냐하면 벌써 잊은 지 오래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단어가 몇 개 비어있을 수 있다. 다른 질문에서 특정 정보를 얻어냈을 때 비어있던 핵심 단어가 생각난다. 변화. 잊은 지 오래된 일? 좋은 일. 떠올리기 싫은 나쁜 일이었나봐. 뭐지? 잊은 지 오래된 일인데 나쁜 일인 거? 뭐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럴 거면 문제를 왜 내?
수술에 관련된 건가? 그 말? 자기 각막 준다는 건가, 설마? 다시 한번 수술을 받으라고 제안했나요? 그래서 듣고 놀랐다고? 그래서 눈이 돌아온 건가? 이번에 조장. 그때 그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는 제게 각막 이식 수술을 받으러 가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이지 너무 놀랐어요. 서프라이즈했어요. 몇 차례에 걸친 수술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나서 저는 그걸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부작용 계속 일어났다며. 네,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었죠. 근데 왜 하래? 하지만 그는 잠시 침묵하고 나서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봐. 라고 했죠. 그래서 손 따뜻했지만 그의 뜻대로 안 했어요. 또 실망할까봐. 한창 수술할 때에는 매번 앞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리 눈을 살리려 노력해봤자 앞은 계속 어두웠고 정신적인 피해만 뒤따랐죠. 몇 번 수술을 하고 나니까 계속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희망은 매번 절망으로 변했고요. 아직 빵 좀 고마워요. 암튼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이 잡아준 손을 뿌리치고 말았어요. 전 등을 돌린 채 그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제 눈에 관한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요. 사실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제 생각만 한 것은 아닌지, 기껏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너무 예의 없이 군 게 아닌지. 그 소년의 성격대로면 먼저 사과했겠지? 네, 그는 곧바로 저에게 사과했고 자기가 무례했다 했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눈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도 확실하게 놀랐을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긴 했으니까. 근데 그쪽이 잘못한 거잖아.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이후에도 평소와 같은 일상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 일이 자꾸 떠오르죠. 물론 그는 절대 그 일에 대해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생각에 빠진 듯한 모습을 자꾸 보여줘서인진 몰라도 그의 목소리는 왠지 풀이 죽은 듯 들렸어요. 암튼 이후 저와 그 사람은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나가게 됐어요. 왜? 초장거리 산책인 건가? 그야말로 초장거리 산책이네. 출발하기 전에 그가 웃으며 말했죠. 아직 마음속이 뒤엉켜 있는 상태라 그때 제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 분명 굉장히 우울해 보였을 거예요. 저의 그런 상태를 역시 눈치챈 모양인지 기차에 탄 후에도 한동안 말을 걸지 않았죠. 저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무슨 말이라도 꺼내려고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있잖아, 좀 더 먼 곳에 가보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몰랐지만 전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그래, 난 널 데리고 좀 더 먼 곳에 가고 싶어. 근데 말이야, 혹시 너 혼자서 먼 곳을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겠어? 그는 아주 엄숙한 말투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야미씨 안녕하세요. 물론 그 당시에 저는 혼자 먼 곳에 여행한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죠. 지금껏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감히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사람 덕택이었는데 제 앞에 펼쳐진 세계는 암흑이었죠. 집 앞의 세계는 집 밖의 세계는 어디든 간에 낯설고 어둡고 공포스러운 곳이었고요. 그런 저에게 그는 친구가 되어줬을 뿐만 아니라 저의 눈이 되어줬어요. 제가 그때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와 친구가 되지 않았다면 예전에도 그랬듯이 늘 혼자였겠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가 혼자 여행 갈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미안해, 내가 이상한 질문을 했지?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어요.
난 단지 바랄 뿐이야. 네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어둠 밖에 존재하는 멋진 풍경을 보기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는 제가 마음 상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둠 밖에 존재하는 멋진 풍경이라 시력을 잃기 전에 기억나는 거라곤 흐릿한 이미지의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뿐. 실망할까봐 두렵긴 하지만서도 정말 간절히 바랬었죠.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저는 그때 그에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건 너야! 라고 했나? 여기까지 말하고 천천히 그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댔죠. 헉! 그리고 그의 얼굴을 살며시 더듬고 헉! 다시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라고요. 제 말을 듣고 그는 넋이 나간 듯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 다시 수술을 받고 싶어졌어요. 당신의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얼굴에서 손을 뗀 뒤 아주 가까이에서만 들릴 정도로 말했죠. 비록 보이진 않지만 전 그때 그가 제 말에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그는 저의 손을 꽉 붙잡고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복돋아줬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까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말이에요. 사과? 그가 말했어요. 네가 눈 뜨게 되면 함께 좋은 곳에 구경 가고 좋아하는 책도 사주고 또. 그는 제가 다시 수술받겠다고 했던 걸 후회라도 할까 봐서 마구 흥분해가며 수술이 성공한 후에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의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죠. 정말 작은 빗줄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기엔 충분했어요. 그때 그 순간들은 제게 정말 너무나도 따스한 순간들이었어요. 왜 과거형이지? 너무 따스해서 마치 시간을 멈춰버릴 것 같을 정도로. 보이진 않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들을 눈으로 본 것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수술 실패했나봐! 그건 분명히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께 그날 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두 분은 전적으로 제 수술에 대해 지지하셨어요. 그 사람이 벌써 부모님께 찾아가서 사정을 다 얘기했던 거죠. 입 가벼운 놈. 게다가 그는 자신의 부모님들을 통해 수술 비용까지 대신 제공해주겠다고 나섰어요. 부자! 좋겠다. 물론 저희 부모님들은 정중히 거절하셨지만요. 와, 여기도 부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남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려는 건 나쁜 거예요. 암튼 곧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에 관련된 절차를 밟았어요.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고 당시 의사 선생님은 집에서 몸조리 잘하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소녀는 자신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수술 전까지 당분간 찾아오지 않겠다 했어요. 당분간 그거 못 만난다 생각하니 굉장히 쓸쓸할 것 같았지만 그는 절 위로해줬고 수술이 끝나고 네가 눈을 뜬 순간 바로 네 곁에 나타나줄게. 그러니까 걱정 마. 그 후 정말 지루한 나날을 보내긴 했지만 그와의 약속을 떠올렸고 시간은 제법 빨리 흘러갔어요. 아니 근데 BGM 피아노 소리 너무 방정 맞은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너무 귀 아파요. 사운드를 몇 번 줄인 건지 모르겠어.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연락해왔고 BGM이었어요. 네, 내가 한 거 아니야. 이 너무 방정 맞지 않아? 부모님은 서둘러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셨어요. 처음엔 좀 불안했지만 그와의 약속을 생각하니 차츰 긴장을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랑 엄청 안 맞아. 완전 이상해. 갑자기 약간 이런 음악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수술은 정말 빨리 끝났습니다. 마취가 풀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붕대가 둘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전에 수술이 실패했을 때 느껴지던 그런 감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수술 성공? 우선 병실에서 절대적인 안정을 며칠 취한 후에 드디어 감고 있던 붕대를 벗었습니다.
그래서 왜 BGM이 나오다 말다 해? 이제 약간 게임 짜증나요. 무료 클래식 이런 거라도 틀을까? 피아노. 무료 클래식 피아노. 이런 거라도 틀어놓자. 좋다. 갑자기 BGM 나와. 그리고 수술 후 처음으로 눈을 떠보았습니다. 보였어요? 눈을 뜬 후 저는 뭔데? 아예 뭐 감정 추스르고 말하세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헌터니. 또 저장해? 정말 내 취향이 아닌 게임이다. 수술 후 눈을 처음으로 떴다. 꽃잎 4개나 돼? 성공했겠지. 처음 눈 게임 부금이 일단 별로야. 루루루루 하는 그 부금이 너무 귀 아파서 소리를 지금까지 4번은 줄였어요. 보였다. 눈을 뜨는 다음 남자애만 안 보였나 보죠? 남자애가 각막을 준 것 같은 약간 시시한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남자애가 시한부여가지고 그런 거였으면은 욕할 거임. 아, 시시해 이렇게. 뭐가 안 보였다는 거야? 분명 눈앞엔 밝은 세상이 비춰졌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보이지 않았죠. 소년이 안 보였나 보네. 보고 싶었던 것. 소년이 보고 싶었겠지. 그를 보지 못했어요. 소년을 못 봤대. 이렇게 뻔한 거를 굳이 문제로 냈어야 됐어? 부모님은 보였어. 풍경도 보였겠지. 의사가 보였겠지? 그래서 소년을 못 본 건 왜 그러는데? 이 게임의 방식의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어. 다 보였는데 그 소년만 안 보였다고요? 왜 그는 제 자리에 없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고 하시는 거예요. 에? 이웃에 그런 아이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럴 리 없다고 소리쳤죠. 그리고 말했어요. 두 분 다 제게 친구가 있었던 걸 몰랐냐고요. 수술에 대해 그 사람이 제안하러 갔었고 그래서 결정을 내렸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부모님들은 왜 그의 존재를 잊어버렸을까요? 에? 왜 다 그 소년을 몰라? 문을 두드려봐도 소년이 없대. 귀신 아니야? 현관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잠겨있지 않았어요. 집 안에 들어갔고 눈앞에 보이는 건 텅텅 빈 집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지나가던 이웃이 저를 보고 얘기하길. 이 집은 빈지 오래됐고 아무도 안 살고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다들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죠?
따스하던 사람이 그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내 손에는 아직도 그의 따스한 감촉이 느껴질 지경인데. 어쩐지 맨 처음 질문란에 장난감이랑 귀신이 있더라. 폴라리스 씨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엥? 귀신인 거야? 제 기억에 혼란이 왔던 걸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절대 거짓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녔고 그렇게 다녀간 곳마다 아직도 그의 숨결이 남아있는데. 에? 이 여자애가 시각이 안 보이는 친구였거든요? 시각을 잃었어. 근데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사이에 나를 소중하게 대해준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너 각막 수술하는 거 어때? 이래가지고 수술하고 눈이 정상적으로 수술돼가지고 눈을 떴어. 근데 아무도 그 친구를 몰라. 그리고 그 친구가 있는 집에 찾아가도 아무도 없어. 막 다들 그 집에 그 집 빈지 오래됐는데? 에? 그게 누구야? 이러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나요? 그날 저에게 했던 약속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는 함께한 지 오래됐지만 그 흔한 사진 한 장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전 두렵기 시작했어요. 저의 머리에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와 함께했던 일이 실은 저의 망상은 아닌지, 정말로 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후 전 매일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를 기억하지 않냐고. 하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다들 기억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해 아예 몰랐어요. 부모님은 매일 제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러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르는 척 해달라고 연락을 돌린 건가? 마지막 문제예요. 알고 계시나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 그냥 친구가 없어 미친 거 아니야? 인간의 정신은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당신은 제가 지금껏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한 모든 내용이 다 허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사람 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 어찌 알아? 답을 알아냈어? 그쪽은 정말 제가 답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게 뭔지 듣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저의 추리를 들어보시죠. 뭐지? 부탁드려요. 망상인가? 뭐지?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애를 고용한 거 아니야? 그 연기자를 고용한 거 아니야? 부잣집이니까? 어디? 뭐지? 네. 소년이 했던 말을 의심해 본 적 있어요? 네? 집에만 갇혀 지낸 이유 병에 걸리지 않았다 했죠. 거짓말이었을지도? 헐! 진짜 있었는데 죽었고 그 각막 얘한테 준 거 아님? 진짜 걔 유치 뻥짝 그거 아님? 내가 지금 추측하는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들 모르는 척한 거지. 에? 그게 누구야? 그 집은 빈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모든 부모님이 퇴직하고 집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소년을 돌보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한 명은 일을 해야지. 대체 뭐야? 약간 이거 바다거북 스프 게임 버전 같아요. 소년이 그쪽에게 수술을 권할 당시에 그 역시 그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남자애도 꽤 오래 아팠을 것 같은데. 맞네. 와, 맞네. 오래 살지 못할 거라면 각막을 기증하기로. 야, 근데 혈액형 같은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니까 알아채지 못하게 수술하기 전까지 만나지 않기로. 그래, 이럴 줄 알았어. 곧 죽으니까 그러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이럴 줄 알았어. 걔 유치 뻥짝 스토리였어.
그는 분명 그와 부모와 당신의 부모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자신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당부했을 거예요. 아 맞네. 그래서 그쪽이 물었을 때 그들은 전부 그게 누구예요? 모르겠는데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거지. 아이 진짜 미쳤네. 뭐 이런 짓을? 그게 누구야? 죽었네. 저의 정답은 걔는 죽었다. 이제 못 만난다. 입니다. 이번에 저장. 그 소녀는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챕터 5. 비록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가 있어주었던 날들. He was dead.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요, 그는 어째서 그런 말을 해요? 미안. 하지만 난 그쪽이 이미 이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 날 생각해봤는데 그런 가능성은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소녀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차라리 그런 답보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게 훨씬 나아요. 그는 분명 나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어째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야? 파카.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사람이 존재했던 것이 맞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 대문자 T로서는 근데 아니 너가 못 받아들이면 어쩔 건데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뭐 되돌릴 수도 없는데 어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대문자 T겠죠? was나 is나 뜻만 통하면 됩니다. 마주하고 있는 남자가 이미 죽었다고? 아니야 나는 살았어. 그녀를 위로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냅두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꼭 돌아올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은 날 좋은 곳에 데려다 준다고 했고 책도 많이 사준다고 했고 나한테 책도 읽어줬고 나랑 사이좋게 지내고 나도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전 이제 혼자 낯선 곳에 갈 수 있고 혼자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는데 바카. 다시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모든 게 장난이라고 해줘요. 웃어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는 역시 돌아오지 않겠죠. 왜 눈치 봐? 아유, T 행동 약간 그 기독교처럼 네 마음속에 항상 같이 남아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저도 처음엔 그가 단지 저의 눈이 되어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앞을 볼 수 있게 된 이상 이제는 그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고요. 난 욕심쟁이. 그 사람이 말했죠. 다시 한번 나에게 세상을 보게 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다뇨. 난 단지 그 사람의 목소리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그 온화하고 따스한 목소리 밖엔. 이렇게 BGM 소리가 들쭉날쭉해. 이 게임 짜증난다. 영원히 그의 얼굴을 볼 수도 없다니. 그 사진 같은 거 없어? 영정사진 같은 거 안 준비되어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남기고 간 유일한 것은 눈앞에 있는 이 찬란한 빛뿐. 당장 눈앞에 어둠만이 존재하던 때로 돌아가도 좋으니까 그가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으면. 이거 그거 아니야? 토나리니? もし神様がいるとしたらあの人も返して生まれ変わっても 이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돌아오지 못하게 돼버린 걸까나? 아니, 뭐 죽었으면 못 돌아오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심폐소생술로 뭐 사람을 무조건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야래 아가씨, 울고 싶으면 좀 더 큰 소리를 내서 확 울어버려도 괜찮아요. 네. 겁나 시끄럽게 울어. 이러면은 쫓겨나겠죠, 아무래도? 죄송해요.
초면에 너무 예의 없이 크게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다이소부다. 화다시 여태껏 계속 그 사람이 죽었을 거란 괴로운 상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저기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게 됐어요. 이 기차의 종점에 있다는 신비한 절경을 구경하며 이 마음을 치유해 보려고요. 뭐 그래요? 뭐 그래봤자 그는 죽었고 더는 없고 뭐 그 기억 속에는 남아있겠죠? 어쨌든 감사해요. 말상대 해주셔서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 그래 너가 즐거우면 됐다. 너 할 말만 잔뜩 하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알았어. 자, 그럼 슬슬 시간이 됐네. 실례지만 차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차표 아저씨였네, 진짜로.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 시간이 벌써 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계속 얘기를 나누느라 미처 하지 못했지만, 자, 차표를 검사하겠습니다, 손님. 이거 그거네? 이거 직장인한테는 개꿀잼 모먼트거든요? 약간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일하다가 일하기 싫어. 손님, 약간 재밌어 보이는 손님이 있어. 손님, 뭐 개꿀잼 썰 좀 없으세요? 이랬는데 손님이 내 눈앞에서 울고 웃고 다 해. 그 소녀는 정말 최고였어요. 이러다가 그 소년이 그리워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제 월급 루팡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 중인데 이제 썰도 듣고 개꿀이죠. 완전 원로 최고죠. 잠깐만요. 당신 분명 차표 검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는데요? 근데 차표 검사가 가능한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서 차표를 보여주시죠. 뭐야, 그럼 기장이야? 화다시 설마 차표가 없는 건 아니죠? 젠장, 나 무임승차란 말이야. 야, 무임승차 이놈 자식. 차표 없으면 50배 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하, 혹시 무임승차 하신 거 아닌가요? 와다시 그렇담 큰일이군요. 잘 아시겠지만 7호차는 요금이 무지막지하게 비싸지만 무임승차는 50배의 돈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무지막지한 열차가 50만 원이면은 그거에 50배를 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요. 그냥 뭐 표를 분실한 걸로 쳐서 제가 의미로 좀 착하게 다시 끊어드린다고 해도 뭐 한 그 정도 돈은 내야 될까나? 뭐 집이 그렇게 잘 산진 못한다고 했고 뭐 왜 하필 7호차로 오셨어요? 저기 꼬리칸으로 가셔가지고 입석으로 타셨으면 뭐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수중에 큰 돈도 없어 보이시고 뭐 바들바들 이렇게 되면 손님께 지금 당장 겟아웃 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헤이. 쳤다 말때 하차라는 두 단어를 들은 소녀는 급히 내 말을 들으며 끊으며 소리쳤다. 스미마생 모시와케나이 데스 미안해요. I'm sorry. 그치만 부탁드려요. 한 번만 절 봐주실 수 없나요? 절 봐주는 건 조금 그렇고요. 교회 봐드리는 건 가능합니다. 언팔 당하는 거 아니겠지? 절 봐주실 수 없나요? 갈고리 차리 좋아이. 전 어떻게든 이 기차를 타고 싶었어요. 종점에 가고 싶었다고요. 안돼. 언팔 금지. 파달라. 뭐 그럼 못해줄 건 없지만 돈을 내세요. 그러면은 뭐 이유는 뭔데? 더 개꿀잼 썰 내놓을 거야?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요. 탈락. 하차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고통을 견뎌낼 수 없어요. 정신과 가도록 하세요. 하차해.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쥐었다. 제발 절 믿어주세요. 하차해라. 뭔데?
아, 또 문제야? 그니까 돈 안 달려고 길을 쓰네, 이놈식이. 이번 한 번만이, 아이, 뭘 봐줘! 요금은 그쪽의 이야기를 들은 걸로 대신하도록 하죠. 그만큼 재밌진 않았는데, 특시를 탈 정도로 재밌지 않았는데요. 약간 내가 원하는 얘기는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있잖아. 아, 막 연애 참견이나, 물어보살 같은데 나올 것 같은, 약간 주둥이 채널에 디스코드 고민 상담에 나올 것 같은 개꿀잼 자극적인 썰을 원하거든요, 나는. 아, 뭐, 어쨌든, 원로를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인 걸로 해주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짓 안 할게요. 근데 제가 한 번 왔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 열차도 어떻게 봐주실 수 없을까요? 아, 내가 봐주기로 한 게 맞나? 조금 기어 오르네. 그럼 저는 다음 칸으로 가볼게요. 뭐 돌아갈 때는 알아서 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이게 맞아? 기차는 덜컹거리고 창밖의 햇빛은 여전히 눈부시다. 소녀는 모자층을 살짝 잡아당겨 햇빛을 가린다. 처음 만났을 때 모습 그대로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기차는 종점에 도착할 것이다. 기차에서 내리고 나면 과연 소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을까?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이 아래. 난 어깨를 꽉 펴고 다음 칸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 칸에는 또 다른 손님 있겠지?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이들의 여행. 열차 반이나 갔는데 일 안 하세요? 이게 끝이야? 배드엔딩이라고? 에? 또 이것도? 에? 해피엔딩이 따로 있어? 이게 해피가 아니야? 하피 계속? 봐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거절하자. 방금 봐줬죠? 거절. 너 내려. 너의 여행은 여기까지. 당장 get out right now. 잠깐만요. 뭔 말하게. 모시아케 나이 데스. 혼돈이. 뭔데? 그럼 제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무슨 얘기? 종점에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달라질지도. 그러면은 내가 소녀였으면은 계속 말고 무슨 얘긴데요? 잠시만요. 잠시만 천천히 한 번 더 말해주시겠어요? 뭐라고요? 한 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종점 갈 때까지 들을 거임. 봐봐. 네? 이러잖아. 제가 보통은 이렇게 쉽게 얘기를 들려주진 않는데. 그럼 시작하죠. 지금부터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난가봐. 진짜 난가봐. 나는 어릴 적부터 선천적 질병을 앓았어요. 때문에 바깥에 오래 나가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부모님과 극히 몇몇의 사람들하고만 지냈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난 주변에 친구가 없었죠.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18세가 되던 해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셨고 그런 나에게 모든 힘을 다 쏟으셨죠. 허나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며 최후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나는 뜻밖의 한 소녀를 만났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깜짝 놀라 단숨에 달려가 그녀를 감쌌어요.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당황하며 나에게 사과했어요. 그 순간 마치 내 얼굴에 따스한 바람이 스치고 가는 것 같았고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주 예쁜 얼굴이었어요. 나는 그만 넋을 잃고 정신이 나갔었죠. 정신 차렸지만 여자 앞에서 그런 바보 같은 모습.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한 나는 몸을 돌려 집에 가려고 했어요.
아, 남자 시점에서 얘기를 해주네. 허나 그녀가 조심스럽게 벽을 더듬며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조금 의아했고 넘어지는 순간 어딜 다치지 않았을까 하고 달려가던데 그녀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나도 모르게 말했죠. 이 지역 탐방을 시켜줄 테니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이윽고 대답도 듣지 않고 그녀의 손을 낚아채버렸죠.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의외로 편안했어요. 놀라운 것은 내가 갑자기 이런 무례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거. 의외였어요. 그렇군요. 표검사 하라니까 계속 원로하고 있네. 이놈 시키. 야, 이거 다 도착하게 생겼네. 이거 마지막에 내가 얘기하느라 도착해버렸네요. 지금 하차하시겠어요? 그럼 도착해버렸는데요? 이럴 것 같아. 오늘따라 클립 재밌어요. 클립 많이 따줘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친구가 되었고 지금껏 뭐라든 항상 혼자고 남의 도움 빌리러 안 했고 친구도 안 사귀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친구를 사귀었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코멘. 나는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녀의 첫 친구라는 것도 알았고 그녀가 친구가 된 이후 내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혼자서만 산책을 나가고 혼자서만 책을 읽었는데 그녀와 만난 후 나는 외출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대신 그녀의 눈이 되어주었고 책을 읽기도 오로지 나만의 소일거리가 아니었고 나는 책 속의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주고 상상에 빠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 내가 그녀가 돕고 있었는데 내가 그녀를 돕고 있었는데 이거 약간 오탈자 이상하다.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솟아나면서 오히려 내가 그녀의 도움을 받는 느낌. 친구가 있다는 건 스고이 한 거구나. 그때 깨달았다. 우린 매일 같이 했고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존재였을까? 중요한 친구?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그녀가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친구였다. 귀찮다고 안 느껴졌나요? 괜찮아요. 즐거웠어요. 나는 뭐 때문에 그녀를 도왔을까?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연민의 태도로 대하는 걸 싫어했고 나를 뿌리쳤을 거고 더 이상 도울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떤 애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거 아니었을까? 첫눈에 반한 금사빠인 건가? 나는 고민에 가득 차서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어요. 그래서 탈모가 와가지고 원형 탈모를 가리려고 그녀의 시력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을지도는 아니고요. 감정이 뭔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녀와 마주보고 앉을 때마다 내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내 이런 감정은 우정을 초월한 것이었죠. 허나 그때 나는 아직 그 감정을 우정이라는 틀 속에 가둬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머리를 쥐어뜯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왜냐면 나란 녀석은 누군가를 사랑할 처지가 안 된다고. 몸 상태는 아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1년이란 시간 동안 난 정말 행복했어요. 1년인지 어떻게 알고 18살인지 어떻게 알아 얘가? 남들에게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길었어요. 그 시간 동안 몸 상태도 좋아졌고 외출을 할 때마다 점점 힘이 덜 들었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몸 상태를 그녀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서 염려를 살 일도 없었고 걱정시키지 않았고 몸 상태가 호전되었고 병마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병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녀에게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각막을 주고 그녀에게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아보라고 권했고 각막을 주겠다고는 안 했고 제 수술을 받기 꺼려했지만 약간 지금 표 검사 애가 소년처럼 얘기하고 이 여자애가 감정을 진짜로 가져올 수 있게 그러니까 끌어올릴 수 있게 도와주네. 약간 되게 연기학원 선생님처럼. 이 여자애도 순진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엄청 진지하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대답하네. 그래서 각막 수술에 대해서 너무 싫어해서 다시 얘기 안 했지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고 기차를 탔고 추억을 남기고 싶었고 먼 곳으로 떠나보고 싶었는데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던 그 얘기를 꺼내자 소녀가 하겠다고 수술하겠다고 얘기했고
성공하고 나면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냐? 그래서 네 맞아요 라고 구라를 친 거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만 수술을 받고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이 기뻤다. 요거 조건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 없었던 척 해달라 이거였겠죠? 이제 입장 바꿔서 그녀가 갑자기 없어지면 너무 슬프고 너무 그립고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은 아유 너가 잠깐 미쳤나 보다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님? 그래서 부모님, 의사, 이웃한테 없었던 걸로 쳐달라. 얼굴 본 적 없으니까 금방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해서 했나 보다. 헐. 완전 쓰레기 같은 생각이야. 정말 최악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 잘못돼가지고 거부 반응이 일어났으면 어쩌려고. 나 말고도 그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스쳐가는 사람 중 하나이길 바랬다. 끝입니다. 이제 종점 진짜 온 거 아님? 지금까지 한 얘기 어디서 들은 거예요? 글쎄요, 누군가한테서 들었거나 내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바보. 바카. 당신 아니면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은 바보 천치예요. 그런 거짓말 따위 대체 왜? 대체 어째서 그렇게까지 그 소녀에게 모든 걸 바친 거죠? 어째서 그렇게 뭔가 마음을 다 바쳐 오직 그 소녀만을 사랑해줬냐고 이 바보야! 조금이라도 이기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소녀는 소녀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떠나가는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잔인한 거 어딨어요? 뺑! 소녀는 그저 그의 목소리밖에 기억하지 못하는데 게다가 그렇게 되면 결국 그를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어쩌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이야기 속의 그 소녀도 그 소년을 진짜 좋아했고 저도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단 말이에요. 야. 말을 마친 소녀는 혼절하듯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소녀의 이런 반응은 당연히 짐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두었다. 소녀의 몸은 미처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 눈물이 샘솟듯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면서 눈물을 닦아줬다. 그렇게 얼마나 한참 지났을까? 소녀는 조금씩 감정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 이제 도착하겠지? 눈물은 멈췄지만 눈가에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 자, 이제 하차하실 시간입니다. Get out, 꺼져. 스스로 내리실래요? 아니면 제가 이제 던져드릴까요? 저기요 저는 무슨 기분인지 알겠는데 내려. 네가 이해했어. 그 명소에서 얘가 그 스스로 삶을 마감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내가 나가! 계속 이렇게 했던 게 그건가 봐. 당신이 계속 이 기차를 타고 종점에 도착하는 거 소년이 바랬던 것일까요? 당신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되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래서 손목에 빨간색이 보였나 보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나요? 너 소년 좋아했지? 정말 그를 보고 싶어요. 안 봐도 근데 되는 거 아니야? 좋은 추억으로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에겐 앞으로 당신을 사랑해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거임. 단지 스쳐 지나갔던 사람으로 여기고 살으세요. 지금 이대로의 당신의 모습을 소년이 보게 된다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당신은 당신을 좋아했던, 아니 사랑했던 한 사람 때문에 현재 당신을 사랑하고 있던 사람들을 괴롭게 할 참이었죠? 이렇게 꿈을 대다가 종점에 도착해버리겠네. 빨리 내려! 알았어요.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여기서 내려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영무한테 연락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돌아가는 표도 공짜로 준다고? 미친. 소녀는 한시름 놓은 듯한 표정으로 날 바라본다. 저기
전 절대로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기억하는 건 목소리뿐이지만 그래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 눈앞에 보이는 이 빛만 있다면 분명 평생 잊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바보는 멋대로 저의 마음속에서 도망쳐 나가지 못할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그래요. 잘 알겠어요. 암튼 돌아가서 손목치료 잘하세요. 상처가 깊은 걸 보니 무지 아플 것 같아 보이니까. 아리가또. 끝이야? 그녀의 모습이 바람감하게 사라졌다. 또 요것도? 에? 원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비었다고? 됐으니까 그만 나와요. 역한과 이어지는 문 쪽을 향해 소리쳤다. 소년이 문을 열고 나왔다고? 감사합니다. 에?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은 아직 이 기차에 태우고 싶지 않을까? 아, 이거 그건가 보다. 죽음의 열차 아니야? 그 신칸센 같은 거 아니야? 신칸센 제로 같은 거 아니야? 그치? 죽음이 열차. 아니, 죽음의 열차. 아... 암튼 처음에 소녀를 봤을 땐 제법 놀랐다고요. 아, 내가 하는 말인가? 몇십 년은 지난 후에 이 기차에 탈 사람이었는데. 귀찮게 해드렸네요. 정말 이대로 괜찮아요? 그 아이는 정말 당신을 좋아했다고요. 그렇게 얼굴을 보고 싶어 했는데. 오죽했으면 이 열차에 무임승차까지 했을까? 당신에 대한 생각이 지극했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단지 저는 그녀가 앞을 볼 수 있게 된 걸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전 아직까지 누굴 좋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 따위 없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언제 누가 사랑을 해줄지 모르지 너를. 그렇담 절 사랑해 주실래요? 뭔 개소리예요? 너무 엄숙하게 말씀하시길래 농담이에요. 함부로 이 기차에 탄 손님을 돌려보내거나 하면 안 되는데 직권을 너무 남용했어요. 너 때문에 심할 썼으면 어쩌려고. 여기서 1년 자원봉사 하세요. 물론이죠. 필요하시면 언제든 써먹어 주십시오, 차장님. 나한테 차장이라니. 인간들한테나 붙이는 그런 용어 쓰지 말아주시길. 맞네. 신칸센 제로 같은 거 맞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들 인간과는 다른 존재예요. 인간들에게 편리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똑같이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와카리마시타. 기차사마. 그 친구도 거슬리는. 나 자체가 기차였던 거임? 그나저나 곧 종점에 도착할 텐데 안내 방송 안 하시나요? 아차차. 늦으면 야단나는데. 뛰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방송을 하러 달려가며 생각했다. 인간들처럼 나도 감정을 갖게 되면 그리 나쁘지만도 않을 것 같아. 대문자 T로서 내가 기차보다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차보다 감정이 없어. 기차는 막 공감도 해주고 아이고 그러셨군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뭐야 왜 내 앞에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해. 이 기차는 제 7호 열차다. 제 7호차 그 자신. 영혼도를 태우고 종점에 있는 저 세상으로 향하는 존재. 신칸센 제로 맞네. 나의 여정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평탄하기도 하고 하지만 언제나 종점은 하나예요. 인간의 영혼들이 나를 타고 가며 자신의 일생을 뒤집어 볼 때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나 지난 삶에 대한 만족, 괴로운 후회, 아니면 보람, 허나 뭐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 어떻게 보면 꼭 그렇지만 노원치 인간들의 이야기를 들고 있으면 제법 흥미로우니까. 헤이 소녀,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래. 기차삼아, 귀찮삼아, 기차니. 자꾸 랩을? 말이 너무 많아요. 승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 열차는 곧 종점에 도착합니다.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열차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 안전하게 하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빰빰빠바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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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빰빰빰빰빰 빰빠밤빠밤. 끝이야 이게? 야, 말 그대로 신칸센 제로였네. 저승에 도착했는데 왜 이렇게 신남? 환승하려고. 다른 세상으로 환승할 수도 있잖아. 정말 내 스타일이 너무 아니었던 게임입니다. 진짜 하면서 점점 흥미를 잃어.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 약간 대문자 F이신 분들이 하면은 약간 눈물 흘릴 것 같아. 아까 거보다 낫다고? 아까 거가 더 재밌는데. 약간 미치르시 같은 사람이 하면은 막 너무 슬프도다 이랬겠지만 저는 약간 대문자 T라서 그런지 뭔데 자꾸 이렇게 과몰입하고 있는 거야. 이 여자애 너무 약간 감정이 과해요. 왜 인정 안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수도꼭지잖아요. 나는 게임하면서 울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 1년 반 정도 했는데 한 번 울었나? 2번 울었나? 투더문 한 번이랑 그 뭐지? 내가 현자가 된다니 무리 그거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해가지고 2번 울었어요. 2번. 뭐 그다지 뭐 약간 가슴 두근거리지 않는 듯. 어쨌든 뭐 잘 했구만요. 그치? 오늘 2시간 반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3시간을 딱 채워서 했네. 참고로 이제 잠깐 스포를 하자면은 다음 주 중반부터 그 말일까지는 제가 일주일 정도는 방송을 쉽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번 달 말까지 외주 마감이 있는데 어쨌든 현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 방송이라든지 다른 다음 것도 포함해서 방송들을 조금 잘게 쪼개가지고 다시 보기를 올릴 테니까 최순실이 날 때는 그거를 조금 봐주시고 클립 같은 거 쇼츠에도 올릴 거니까 그거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정상 일정입니다. 이번 주 일정을 한 번 더 읊어드리자면은 오늘 방송 있고 내일 방송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방송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이제 스페이스 하거나 트위캐스를 할 건데 아마 트위캐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정상 가동하니까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친구 축전 영상. 제 친구가 곧 있으면은 2주년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친구들 축전 영상 만들 때 되게 독특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7시 반 저녁에 만났으면 좋겠고요. 남아 계신 분들 안채니 인사해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는 저 챗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이제 3등분 나눠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니 하겠습니다. 나는 두 번째 게임은 너무 약간 척척해서 조금 별로였고 첫 번째 게임이 오히려 내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게임 같은 게임을 조금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게임의 감성은 내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것이야. 나에게 없는 감정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감정이 없어. 막 어떻게 그럴 수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쩜 그럴 수 있죠, 이런 감정이 저한테는 딱히 없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팸씨, 안채니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아리스수씨 언제 왔었어? 안채요, 안채니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검은색이씨, 안채니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몽땅씨, 안채니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방금 왔어? 그래? 개웃겨. 어떻게 그렇게 공감을 안 줄 수가 있냐고? 나도 근데 공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별로 공감 안 돼. 그래서 나는 약간 저는 연극이랑 뮤지컬이랑 그 성우 공부 같은 걸 좀 했거든요. 드라마나 조금 영화 같은 데도 출연을 했고. 그때마다 장점은 그거였어. 감정 제어를 잘해. 근데 학습된 감정을 꺼내는 거고 과거의 감정을 꺼내는 거지. 대본을 보고 막
진지하게 몰입을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있었던 속상한 일을 막 꺼내가지고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흘리는데 그때마다 정신을 좀 먹는 거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힘은 겁나 센데 막 몸이랑 정신력을 깎아먹어가지고 약간 메네라 되는 그런 것처럼 정신력을 깎는 대신에 감정력은 높아. 근데 나는 약간 감정력을 자판기처럼 꺼낼 수는 있는데 그게 만들어진 감정인 거지 예전 거를 꺼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력은 안 떨어져요. 근데 감정력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낮을 뿐이야. 그런 스테이터스와 그런 스킬을 가진 거지. 약간 모르겠어. 나는 막 그렇게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뭐가 근데 심연의 감정을 보는 순간 심연의 감정도 나를 바라보는구나. 딱히 심연의 감정이 없어봐서 모르겠어. 약간 개빡쳐, 짜증나, 약간 이러거나 조금 게임하고 감동받아서 울거나 그런 적은 있는데 뭔가 저렇게 막 복잡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딱히 없는 느낌? 심연에 딱히. 근데 저도 예전에는 저를 굉장히 자기 혐오가 강하고 나를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방송을 하면서 더 긍정적이게 된 것 같고 조금 너네들이랑 얘기하면서 힐링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하죠. 고봉이들한테 감사하고 또 고봉이들도 나로 하여금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려고 해요. 뭐고 하고 와서 힘들다요? 스위치씨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야 방종각이었는데 이제 왔어? 모의고사? 모의고사 안 본 지 한참 된 듯? 이제 시험기간, 모의고사 기간 이런 거 하나도 몰라. 11월쯤에 수능이 있는 걸로만 기억합니다. 곧 있으면 수능이고 수능 날쯤 되면 또 춥겠지? 왜냐면 제가 11월 말일쯤에 생일이거든요? 근데 내 생일쯤이 항상 수능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보내줄까?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버튜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거든요. 약간 제가 흥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찌꾸르 게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보내줄까? 레이드 추천 이채희님 추천합니다. 아니야. 교미부카이. 아니야. 한 하담 씨한테 가가지고 이채니 허락받고 방송하시나요? 허락받고 방송하시나요? 하고 약간 악계짓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쪽 방에 가가지고 듣고 있을 거니까 다들 꼭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안채니 스위치씨도 안채니 남자? 아니요 여자분이에요. 외관이 약간 중성적일 뿐입니다. 그럼 안녕 김종희씨도 안채니 옆방에서 봐요.